그런데요, 어린이 중에서도 특별히 이러한 증상이 있는 어린이들은요, 새학기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하고 치료해서 보내주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박미경입니다. 자, 이제 설레는 3월이잖아요. 새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한창 바쁜 시기인데요. 방학 때는 또 방학 특강도 들어서 이제 학습적으로도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바로 이것, 체력입니다. 체력이 잘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새학기에 학교 다니면서 아프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로서는 또 최대의 관심사가 체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 학생들 또 이렇게 엄마가 한약, 보약 챙겨주시고요. 또 어린이용 영양제들, 뭐 오메가3라든지 비타민 D도 이렇게 어린이용으로 많이들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런데요, 어린이 중에서도 특별히 이러한 증상이 있는 어린이들은요, 새학기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하고 치료해서 보내주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새학기 우리 아이 학습과 성장을 방해하는 이것, 꼭 이것만은 고치고 가자.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염입니다. 자, 비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일단 코는 숨을 쉬는 통로잖아요. 그런데 코로 숨을 잘 못 쉬게 되면 산소 공급이 두뇌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머리가 무겁고 멍해지면서 졸립고요. 또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습 부진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가 막히면은 자꾸만 입을 벌리게 되고요. 입으로 숨을 쉬게 되니까 얼굴형도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과 목이 마르고 건조해지니까 어린 아이들인데도 입냄새가 나게 되고요. 또 목감기, 코감기도 자주 걸리게 됩니다. 또한 비염은 별명이 성장의 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심한 아이들은요, 또래보다 키가 작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자녀가 비염을 앓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비염 있는 아이들의 좀 특징적인 모습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만 14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 가운데 10명 중에 4명이 비염을 앓고 있다고 하니까요. 아마 여러분 댁에도 자녀가 비염일 수 있습니다. 비염이 있으면요, 일단 잘 들어보면 숨 쉬거나 말할 때 코에서 좀 쌕쌕 소리가 나고 막힌 소리가 나요. 그 이유는 코 안이 부어 있거나 또는 콧물로 인해서 막혀 있기 때문이죠. 또 입술을 살짝 이렇게 멍하게 있는 것처럼 벌리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눈 주변에 특징적으로 검게 좀 착색이 되거나 다크서클이 항상 내려와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알레르기성 결막염도 잘 동반이 되니까 눈 주변이 붉기도 하고 또 가렵기도 하고 코도 자주 이렇게 문지르고는 합니다. 또 코피가 종종 나는 아이들이요, 너무 피곤해서 난다고 어머니들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코피도 비염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또 아이들이 냄새를 잘 못 맡거나 머리가 자주 아프다고 하는 아이, 또 피곤하다고 말하는 아이들도 비염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꼭 비염이 있는지 진단 받아보시고요.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비염 증상을 완화시켜 주어야 건강한 새학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염은 면역력과 관계되기 때문에 감기가 유독 자주 걸리는 아이들도 꼭 비염 있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아토피가 가볍게 부분적으로만 있어서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팔, 굽어지는 부분 또는 무릎 뒤쪽 이렇게 작은 부위에만 발진이나 가려움증이 있는 아이들이라면 사실은 엄마가 살짝만 주의를 기울이셔서 과자 같은 것들 또는 편의점 간식 이런 것들만 주의하고 못 먹게 해도 저절로 괜찮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자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색소 들어있는 음료수, 또 캐러멜이나 캔디 종류, 아이스크림 종류도 가려움증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좀 더 치료를 받아라 라고 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아토피가 아기 때부터 태열부터 있었던 친구들이고 또는 전신적으로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특히 오랫동안 가려움증 때문에 이렇게 빡빡 긁어서 태선화라고 하죠. 피부가 왜 코끼리 피부처럼 두껍게 이제 올라와서 갈라져 있거나 또는 검게 변색된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이 친구들에게 제가 치료를 권하는 이유는요, 새학기 들어갈 때,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온도가 막 높아지기 전에, 여름이 되기 전에 치료를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더워지거나 땀을 많이 흘릴수록 증상이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학교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특히 남자아이들 운동장 뛰어다니고 먼지 다 뒤집어 쓰고 땀 흘리고 또 바로 씻지도 못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2차 감염이 잘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항생제 치료도 들어가야 되고 몸이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꾸만 긁는 버릇이 아예 자리를 잡기도 해요. 그래서 상처가 좀 흉터로 남기도 하고요. 온몸을 긁다 보니까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질 수가 있고 공부할 때도 자꾸만 방해가 되는데요. 가장 힘든 것은 잠잘 때, 특히 밤에 더 가려워지기 때문에 수면에 방해를 받아서 성장에도 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점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들을 피해야지 그러면서 단백질로 된 것들을 주로 피하시거든요. 그래서 달걀, 우유, 고기 종류 이런 것들을 피하다가 영양 불균형이 되기도 합니다. 성장에 아주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아토피를 치료를 안 하게 되면 학교 생활은 물론이고 성장기에 꼭 필요한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꼭 아토피는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아이가 먹어도 되는 단백질 급원 음식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고 챙겨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배가 자주 아픈 증상입니다. 어린이들도요,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처럼 배가 자주 아프고 화장실 자주 가는 아이들 있어요. 이 아이들은 특히 신경이 좀 예민한 편입니다. 그래서 꼭 음식을 잘못 먹은 게 아닌데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배가 아프다고 많이 호소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보면은 공통적인 게 아기 때 이유식 시작할 때부터 입이 좀 짧고요. 또 새로운 음식 줄 때마다 호불호가 강했던 친구들이죠. 맛부터 조금 보고 뱉어버리기도 하고 또 배꼬래가 작고 입맛이 예민했던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또 먹는 것 자체에 흥미가 없는 애들도 있어요. 왜 엄마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숟가락으로 떠먹여서 키웠던 친구들이 많은데요. 한의학적으로는 비위가 약하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아이들이고요. 비위가 선천적으로 약하게 타고난 거죠. 자, 이런 친구들은 항상 배를 좀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또 스트레스 받지 않게 잘 보살펴줘야 되는 애들인데요. 좀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항상 엄마 손은 약손 이렇게 배도 자주 마사지 해주시고 음식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비위가 약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질병이 올 때는 배 아픈 증상으로 시작해서 배 아픈 것으로 끝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염성으로 왜 장염이 감기처럼 돌 때도 잘 걸리게 되고 또 감기 끝에도 체력이 떨어지면 배 아프다고 하면서 잘 못 먹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아침에 아침 식사 주실 때 절대로 차갑게 주지 마세요. 예를 들면은 냉장고에서 꺼낸 우유에 시리얼이나 선식 같은 거 타 먹거나 또는 과일 깎아 주시거나 주스 갈아 주시면 배가 아침부터 차가워지고 불편해져서 종일 기운이 없어져요. 오히려 죽 한 그릇이나 아니면 미역국에 밥을 말아 주시던지 또는 그냥 밥이 없더라도 삶은 달걀이나 스크램블 에그 같은 것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꼭 챙겨야 할 우리 아이 건강 포인트 3가지. 비염, 아토피 피부염, 비위 허약증 소개해 드렸는데요. 즐거운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 건강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새학년 새학기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